장건설그룹의 부유한 건설 재벌인 장현우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마비된 아들을 홀로 키우는 고군분투 속에서 과거 직원들의 연이은 배신 이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깊이 의심하게 되었다. 아들 장민준을 돌보기 위해 새로운 간병인 이은하가 고용되었을 때 그는 그녀의 차분한 미소나 온화한 존재를 신뢰하지 않았다. 자신에게서 훔치거나 사적인 정보를 팔았던 다른 사람들과 그녀 역시 같을까 두려워 그는 아들의 침실을 포함해 집안의 모든 방에 비밀리에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녀가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잡기로 결심하고 그녀의 친절함 뒤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며 밤낮으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아들과의 그녀의 상호작용을 계속 관찰하면서 그의 눈앞에 완전히 예상치 못한 일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곧 그녀에 대한 그의 의견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무엇이 빠져 있었는지에 대한 그의 모든 이해를 바꾸게 될 것이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에 댓글 남기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저희는 그것을 아는 것을 좋아합니다. 장현우는 건설 업계에서 재산을 모은 매우 부유한 사람이었다. 그는 국내에서 가장 큰 건설 회사 중 하나를 소유하고 있었다. 아내 한서연이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같은 사고로 인해 그의 외아들 장민준이 하반신 마비가 된 후 장현우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살기로 결정했다. 그는 민준과 함께 성남 외곽의 조용한 지역에 위치한 호화로운 빌라로 이사했다. 빌라는 높은 담장과 많은 방이 있었고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항상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장현우는 사람들을 믿는 것을 멈췄다. 그는 방문을 좋아하지 않았고 불필요한 대화를 피했다. 그는 일어난 모든 일로 인해 여전히 상처받은 상태였다. 다시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다. 그의 하루는 조용했지만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재택근무를 하며 휠체어를 사용하는 민준을 돌보며 보냈다. 장현우의 삶은 더 이상 기쁨이나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통제, 안전, 그리고 남은 가족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사고 이후 장현우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극도로 의심하게 되었다. 1년도 차에 되지 않아 그는 4명의 다른 가정부를 고용하고 해고했다. 첫 번째 가정부는 안방에서 보석을 훔치다가 적발되었다. 장현우는 카메라 녹화물을 직접 확인하여 알아냈다. 두 번째 가정부는 집 내부의 사적인 공간과 값비싼 물건을 포함한 비밀 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판매했다. 장현우는 이를 발견한 날 바로 그녀를 해고했다. 세 번째 가정부는 친절해 보였지만 그녀는 가족과 집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팔고 있었다. 뉴스 웹사이트들은 빌라 외부에 누구도 알 수 없는 것들을 보도했다. 이것은 장현우의 신뢰에 대한 마지막 일격이었다. 네 번째 가정부는 정직해 보였지만 어느 날 그녀는 사라졌다. 나중에 장현우의 회사는 계좌 중 하나에서 큰 금액의 돈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돈을 가지고 도망쳤던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장현우가 아무리 친절해 보여도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믿게 만들었다. 이 사건들은 장현우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 각 배신은 그의 마음에 흉터를 남겼다. 그는 새로운 사람을 모두 잠재적인 위협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는 직원들이 집안에 혼자 머무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모든 방문객은 엄격한 보안 절차를 거쳐야 했다. 카메라는 민준의 방을 제외한 모든 복도, 모든 방, 그리고 빌라 외부에 설치되었다. 그는 거의 매일 영상을 검토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사설 탐정 사무소와 협력하여
잠재적인 직원들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누군가가 모든 확인을 통과했을 때에도 그는 여전히 그들을 멀리했다. 그는 간단한 지시를 내렸고 잡담을 피했으며 항상 주의 깊게 지켜보았다. 밤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금 장치와 경보 시스템을 이중으로 확인했다. 다시 배신당할 것이라는 그의 두려움은 우정이나 관계에 대한 어떤 욕구보다도 강했다. 빌라의 벽은 단지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감정적인 장벽이었다. 장현우는 자신과 민준을 다른 사람들에 의해 야기되는 더 이상의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것들을 높이 쌓았다. 빌라 내부의 분위기는 돌바닥이나 높은 천장 때문만이 아니라 장현우가 사는 방식 때문에 차가웠다. 벽에는 가족 사진이 없었다. 가구는 값비쌌지만 방은 텅 빈 느낌이었다. 모든 공간은 완벽해 보였지만 생기가 부족했다. 웃음소리, 일상적인 대화, 따뜻함이 없었다. 장현우는 대부분의 시간을 사무실에서 일하며 보냈다. 그는 목적 없이 집 안을 돌아다니는 것을 피했다. 민주는 대부분 그의 필요에 맞게 특별히 설계된 그의 방에 머물렀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도 관계는 멀었다. 장현우는 민준을 깊이 사랑했지만 더 이상 그것을 어떻게 보여줘야 할지 몰랐다. 그는 방심하면 또다시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항상 강하고 진지하게 남아있기로 선택했다. 그는 상황을 통제하면 더 이상의 고통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또한 위안, 행복, 그리고 감정적인 친밀함도 피했다. 민주는 주변의 침묵의 무게를 느꼈다. 그가 아이가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 전자제품, 책, 게임, 그리고 휠체어에 맞게 개조된 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짜 가족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그리웠다. 그는 엄마가 살아계셨을 때 모든 것이 얼마나 달랐는지 기억했다. 그때 그들이 살았던 집은 더 작았지만 생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겉으로는 완벽했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다. 민주는 종종 슬픔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는 장현우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버지가 사람들을 계속 밀어내는 방식이 외로움을 더욱 악화시켰다. 때때로 민주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장현우는 화제를 바꿨다. 그는 약하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감정적인 대화보다 보호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 민주는 자유롭게 이야기할 사람이 그리웠다. 그는 이유 없이 안아주는 것이 그리웠다. 사치로 가득 찬 집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관계였고 아버지와 아들은 둘 다 그것을 조용히 느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현우의 생활 방식은 그의 유일한 방식이 되었다. 그는 카메라, 잠긴 문, 그리고 상세한 배경 조사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재산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고 외부인과의 접촉을 피했다. 그는 더 이상 파티나 행사에 가지 않았다. 사업회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민준 근처에 허용된 유일한 사람들은 의사와 치료사였고 그들조차도 조심스럽게 감시되었다. 장현우는 잔인하게 행동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두려워했다. 너무 많은 배신 후에 그는 다시 고통 속에 사는 것보다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낫다고 결정했다. 차가운 벽과 침묵하는 방을 가진 빌라는 그 두려움의 반영이었다. 그것은 한 남자가 너무 많은 것을 잃은 후 신뢰 대신 통제를, 관계 대신 고립을 선택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장현우는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민준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는 단지 그들 사이에 더 많은 거리를 만들고 있을 뿐이었다. 빌라는 여전히 서 있었고 침묵과 경계심만 있는 채로 날들이 아무런 변화 없이 지나가면서
그들의 삶을 모두 붙잡고 있었다. 제2장 어느 날 아침, 이은하라는 젊은 여성이 장현우의 빌라에 도착했다. 그녀는 장현우의 아들 민준의 간병인으로 일하기 위해 전문 인재파견센터에서 파견되었다. 은하는 평범한 배경 출신이었다. 그녀는 화려한 옷을 입거나 값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다.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그녀는 작은 가방을 들고 문 앞에 서서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경비원이 그녀의 신분을 확인했을 때 그녀는 빌라의 크고 차가운 복도를 통해 장현우를 만나기 위해 안내되었다. 그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이하지 않았다. 그는 진지하고 냉담해 보였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집에 엄격한 규칙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허용되지 않았다. 그녀는 외부의 누구에게도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녀는 항상 그와 거리를 두어야 했다. 은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질문하지 않고 들었다. 짧은 대화 후 그녀는 일을 시작하기 위해 민준의 방으로 안내되었다. 집은 차갑고 불친절하게 느껴졌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처음에 은하는 조심스럽고 조용하게 그녀의 일을 했다. 그녀는 개인적인 것을 묻지 않았다. 그녀는 모든 지시를 따랐고 필요할 때만 집 안을 돌아다녔다. 빌라는 컸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모두가 조심스럽게 걸었다. 다른 직원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은하는 그녀가 방에 들어갔을 때 민준이 얼마나 조용한지 알아차렸다. 그는 그녀에게 인사하지 않았다. 그는 감정 없이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하는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했다. 그녀는 그에게 말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작은 일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담요를 정리하고 그가 의자에서 편안하게 앉도록 도왔고 그에게 이야기를 읽어주겠다고 제안했다. 처음에는 그가 거절했지만 그녀는 매일 계속 왔고 부드럽게 말했으며 간단한 행동으로 보살핌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이야기책을 가져왔고 아이들이 좋아했던 오래된 노래를 부르려고 노력했다. 서서히 민준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는 듣기 시작했다. 때때로 그는 그녀를 더 오래 바라보았다. 결국 그는 오랫동안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민준의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침에 은하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방에 들어왔을 때 그는 조용히 안녕이라고 인사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고 심지어 질문도 했다. 은하는 그에게 어떤 활동도 강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그에게 선택권을 주었고 그는 더 자주 선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쉬운 게임을 제안했고 민준은 동의했다. 그녀는 또한 그의 어머니가 불렀던 그의 어린 시절 노래를 불렀다. 그것은 민준이 과거의 좋은 순간들을 기억하게 만들었다. 은하는 이러한 작은 반응들을 알아차리고 그와 더 연결되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했다. 그녀는 항상 친절했고 결코 너무 시끄럽거나 너무 진지하지 않았다. 집 안의 다른 직원들은 민준의 변화를 알아차렸다. 그들은 그가 얼마나 더 명랑해 보이는지에 놀랐다. 그들 중 일부는 몇 달 동안 그곳에 있었지만 그를 그렇게 본 적이 없었다. 은하는 집에 새로운 에너지를 가져왔지만 모든 사람이 그녀의 행동을 긍정적으로 본 것은 아니었다. 장현우는 멀리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단 하나의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이 은하의 일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장현우는 더욱 의심하게 되었다. 그는 너무 빨리 일어나는 변화를 믿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친절함은 종종 함정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목표를 숨기기 위해 가짜 미소를 짓는다고 믿었다. 은하의 차분한 태도와 인내는 그를 안심시키지 않았다. 그것들은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는 보안팀에게 모든 카메라를 더 자주 확인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은하의 움직임, 행동, 그리고 민준과 함께 보낸 시간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요청했다. 그녀가 다른 직원들과 몇 분 이상 이야기하면 그는 이유를 알고 싶어 했다. 그녀가 방을 떠났다가 손에 무언가를 들고 돌아오면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보고 싶어 했다. 장현우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민준이 감정적으로나 다른 방식으로 다시 상처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은하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현우는 그녀가 숨길 무언가가 있다고 계속 믿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을 속였던 다른 모든 사람들을 기억했다. 그들도 미소를 지었었다. 그들도 정직한 척 했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가까이 다가와 그들을 배신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계속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는 또한 그녀를 완전히 피했다. 그는 첫날 이후로 다시는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그녀가 복도에서 지나가면 그는 다른 쪽을 보았다. 그녀가 직원에게 무언가를 물어보면 그는 짧고 직접적인 대답을 했다. 그는 그녀의 배경, 개인적인 이야기 또는 그 일을 맡은 이유에 대해 알고 싶지 않았다. 장현우의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아는 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었고 약해지는 것은 실망의 문을 열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그녀를 피하려고 노력해도 그는 민준이 다시 웃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계를 유지하기로 선택했다. 은하는 매일 같은 방식으로 그녀의 일을 계속했다. 그녀는 장현우로부터의 냉랭함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함을 유지했다. 그녀는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것이 그녀를 막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집중했고 그가 감정적으로 더 강해지도록 도왔다. 그녀의 존재는 그의 일상에 가벼움을 가져왔다. 그녀는 장현우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다. 그녀는 받아들여지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보살핌과 헌신으로 그녀의 일을 했다. 민준은 더 행복해 보였다. 그는 더 많이 말했다. 그는 심지어 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가자고 요청했는데 이것은 그가 몇 달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직원들은 은하의 차분한 강인함에 감탄했다. 그러나 장현우는 그의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실수를 할 때까지 단지 시간 문제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척하고 있다고 믿었다. 그는 그녀를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은하가 집에 미소를 되찾도록 돕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현우는 그녀가 자신 또한 속이려고 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눈을 떼지 않았다. 제3장 그 주에 장현우는 은하를 감시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미 일반 카메라를 통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지만 이제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는 것이나 기본적인 보안 영상이 보여주는 것에만 의존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집 주변에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 사설팀을 고용했다. 이것들은 구석에 있는 일반적인 보이는 카메라가 아니었다. 이것들은 선반, 램프, 그리고 장식물 뒤에 숨겨진 작고 잘 배치된 장치들이었다. 그는 거실, 주방, 모든 복도, 심지어 민준의 침실까지 완전한 커버리지를 원했다. 장현우는 기술자들에게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지시했다. 집 직원들조차도 이 사실을 알아서는 안 되었다. 그의 목표는 너무 늦기 전에 은하가 무언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잡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의 친절함, 그녀의 미소, 또는 그녀가 민준에게 행동하는 방식을 믿지 않았다.
그는 그것이 모두 연기라고 믿었다. 그는 배신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항상 그랬듯이 증거를 모으는 것만으로도 자신이 현명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카메라가 설치된 후 장현우는 영상 피드를 끊임없이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는 어디에서든 볼 수 있도록 그것들을 그의 휴대폰과 태블릿에 연결했다. 매일 밤 모두가 잠자리에 든 후 그는 사무실에서 홀로 영상을 보며 깨어 있었다. 그는 이상한 점, 비밀 전화 통화, 숨겨진 메시지, 물건이 사라지는 것, 또는 은하와 다른 직원 사이의 대화를 찾았다. 그는 무언가 잘못된 것을 찾을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그는 몇 시간 동안 녹화물을 시청했지만 의심스러운 것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다. 은하는 몰래 돌아다니지 않았다. 그녀는 만져서는 안 될 것을 만지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그녀의 일상을 따랐다. 그녀는 아침에 민준을 돕고 그의 방을 청소하고 그에게 책을 읽어주고 게임을 했다. 밤에는 그의 옷을 접고 그가 잠들 때까지 그의 곁에 머물렀다.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고 소문을 퍼뜨리지 않았으며 어떤 경계도 넘지 않았다. 장현우는 이 모든 것을 보았지만 여전히 그것이 진짜라고 믿기를 거부했다. 그는 그녀가 단지 공격할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확신시켰다. 그가 계속 지켜보면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다. 장현우는 은하를 잡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민준과 함께 있는 그녀의 방식에 집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의 행동은 강요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현재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민준이 농담을 할 때, 심지어 간단한 농담이라도 웃었다. 그가 말할 때 그녀는 귀에 깊게 들었다. 그가 피곤할 때 그녀는 부드럽게 노래를 불렀고 항상 차분하고 친숙한 노래를 골랐다. 때때로 그녀는 그와 함께 보드게임을 하기 위해 바닥에 앉았다. 장현우는 민준이 웃는 것을, 정말로 웃는 것을 보았고 그것은 그를 멈추고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가 아들이 그렇게 웃는 것을 본 것은 몇 달, 어쩌면 더 오래되었을지도 모른다. 은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고 있었다. 사실 그녀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것조차 장현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가짜라고 믿는 것이 그에게는 더 쉬웠다. 왜냐하면 그녀가 정말로 친절하다면 아마도 그녀를 의심하는 것은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여전히 그는 매일 계속 지켜보았다. 카메라는 거짓말을 잡기 위해 설치되었지만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정직한 뿐이었다. 어느 날 오후 장현우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휴대폰으로 카메라 피드를 확인했다. 영상은 소년의 침실에서 은하와 민준을 보여주었다. 민준은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은하는 그가 가벼운 팔 운동을 하도록 돕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더 강해지고 있다고 말하며 부드럽게 그를 격려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민준은 의자의 측면에 손을 얹고 온 힘을 다해 아래로 밀었다. 천천히 흔들리면서 그는 몸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완전히 서지 않았지만 그의 다리가 약간 움직였다. 은하는 당황하거나 그를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어깨를 지지하며 그에게 자신의 속도로 가라고 말했다. 민준은 그가 해낸 일에 놀라 웃었다. 그는 자랑스러워 보였다. 사무실에서 장현우는 모든 것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의 손은 휴대폰을 무릎 위로 내렸지만 그의 눈은 크게 떠 있었다. 그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것은 단지 진전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들의 순수한 용기와 그가 완전히 신뢰하지 않았던 누군가로부터의 지지의 순간이었다. 장현우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휴대폰의 멈춤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생각은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민준이 하체 움직임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던 모든 의사들을 기억했다. 그는 사고 이후에 많은 달들의 재활과 침묵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민준이 다시 그런 것을 시도하는 것을 보기를 거의 포기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기에 있었다. 전문가와의 세션 동안이 아니라 은하와 함께한 조용한 오후 동안 숨겨진 카메라에 포착된 것이다. 아들이 그런 노력 후에 웃는 것을 보는 것은 그의 내부에서 무언가를 촉발시켰다. 장현우는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그의 목은 말랐고 눈은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재빨리 얼굴을 닦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다. 그는 더 이상 우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조차 몰랐다. 은하를 의심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을까? 민준에 대한 자부심이었을까? 아니면 설명하기 더 어려운 다른 무엇이었을까? 그는 말할 수 없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장현우는 의심보다 더 강한 무언가를 느꼈다. 그는 최악을 예상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좋은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은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 그녀는 선을 넘지 않았다. 그녀가 한 모든 것은 민준을 보살피는 것, 진정으로 보살피는 것이었다. 그리고 아마도, 단지 아마도 그것이 민준이 줄곧 필요했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장현우는 다시 휴대폰 화면을 보았다. 민준의 미소는 여전히 거기에 멈춘 영상에 고정되어 있었다. 은하의 손은 그의 등에 안정적으로 놓여 있었고 통제 없이 지지를 제공하고 있었다. 장현우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는 그날 밤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그는 은하에게 말을 걸거나 그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무언가가 바뀌었다. 그는 여전히 쉽게 믿지 않았고 카메라는 그 자리에 머물렀다. 그러나 오랫동안 처음으로 그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에 더 가까운 무언가였고 그것은 그를 다시 인간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제4장 어느 날 오후 장현우의 사무실을 청소하던 은하는 가구 사이를 조용히 움직였다. 방은 컸고 책, 오래된 문서, 그리고 선반 위에 액자에 담긴 여러 장의 사진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중요한 것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각 품목의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았다. 그녀가 책상의 한 구석을 닦을 때 그녀는 작은 액자 하나가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려보았다. 그것은 오래된 가족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장현우가 더 젊어 보였고 아내 한서연 옆에 서서 어린 민준을 팔에 안고 있었다. 그들 뒤에는 장현우의 아버지인 나이든 남자가 자랑스럽게 웃고 서 있었다. 은하는 몇 초 동안 사진을 응시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는 눈빛이 참 따뜻했어. 그녀는 카메라가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 후 그녀는 액자를 제자리에 놓고 그녀의 일을 계속했고 그 몇 마디가 곧 집안의 모든 것과 장현우의 마음속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날 밤 장현우는 평소처럼 숨겨진 카메라의 녹화물을 확인하며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언젠가 은하가 무언가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을 잡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것을 검토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가 비디오 파일을 스크롤하는 동안 그는 그녀가 그의 사무실을 청소하는 클립을 발견했다. 그는 재생을 눌렀고 주의 깊게 시청했다. 처음에는 특별한 것이 없었고 은하가 단지 먼지를 털고 물건을 정리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다가 그녀가 사진 앞에서 멈췄다. 장현우는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가 액자를 들어 올리고 말했을 때
그의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는 볼륨을 높였고 그녀가 말하는 단어를 명확하게 들었다. 그는 눈빛이 참 따뜻했어. 장현우는 얼어붙었다. 그녀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을까? 그녀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 생각은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의 어조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비디오를 여러 번 되감았다. 그에게는 평범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이전에 만난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처럼 개인적으로 들렸다. 장현우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는 책상에 앉아 은하가 사진을 들고 있는 멈춘 이미지를 응시했다. 의심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녀가 그의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 남자는 그녀가 고용되기 훨씬 전에 몇 년 전에 사망했다. 그녀가 가족과 숨겨진 연결이 없다면 그런 발언을 할 이유가 없었다. 그의 머리는 가능성으로 가득 찼고 각각은 마지막보다 더 나빴다. 아마도 은하는 집으로 들어오는 길을 계획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녀는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민준을 돌보는 척하고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은 그의 가슴을 조이게 만들었다. 장현우에게는 모든 우연의 일치가 경고 신호였다. 그는 이전에 배신당했고 이제 그의 본능은 무언가 다시 잘못되었다고 비명을 질렀다. 그는 그의 신뢰를 얻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이 결국 그에게 등을 돌렸던 방법을 기억했다. 그는 이것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는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자신이 편집증적인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숨겨진 위협으로부터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조심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하가 민준과 함께 정원에서 짧은 산책을 하기 위해 밖에 나갔을 때 장현우는 기회를 보았다. 그는 아무도 그를 보지 못하도록 조용히 그녀의 방에 들어갔다. 방은 단순하고 깔끔했다. 그녀의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그녀의 몇 안 되는 개인 소지품은 작은 테이블 위에 정리되어 있었다. 장현우는 빠르고 초조한 움직임으로 그녀의 물건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는 서랍을 열고 침대 밑을 확인하고 옷장 안을 보았다. 마침내 그는 그녀의 가방에 손을 댔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몇 가지 기본적인 물품이 있었다. 접힌 몇 벌, 작은 지갑, 그리고 은색 로켓 목걸이. 로켓 목걸이가 즉시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마치 여러 해 동안 보관된 것처럼 오래되고 약간 닳아 보였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열었고 안에는 2장의 작은 사진이 보였다. 하나는 그의 아버지였다. 다른 하나는 그가 알아보지 못하는 여자였다. 그는 분노, 두려움, 그리고 혼란을 동시에 느끼며 그것을 응시했고 그의 손은 떨렸다. 장현우는 로켓 목걸이를 손에 꽉 쥐고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그는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은하가 왜 그의 아버지 사진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사진 속 그의 옆에 있는 여자는 누구일까? 그 이미지는 편집되지 않은 것처럼, 진짜처럼 보였다. 그의 마음은 설명으로 가득 찼다. 은하가 그 여자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었을까? 그녀가 그의 아버지의 과거와 관련된 무언가에 연결되어 있었을까? 그가 더 많이 생각할수록 그것은 덜 말이 되었지만 그는 최악을 상상하는 것을 멈출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계획이었고 그를 다시 속이기 위해 신중하게 만들어진 거짓말이었다. 그는 어떤 실제적인 증거가 존재하기 전에 배신당했다고 느꼈다. 그의 심장 박동은 빨랐고 그의 턱은 굳어 있었다. 그에게는 로켓 목걸이가 그가 필요로 하는 증거였다. 은하는 단지 또 다른 직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비밀을 가진 사람, 그녀의 진짜 동기를 숨기면서 순진한 척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이 크고 위험한 무언가를 밝혀냈다고 스스로에게 확신시켰다. 그날부터 장현우의 의심은 더욱 강해졌다. 그는 은하를 그 어느 때보다 더 면밀히 지켜보았고 하루에 여러 번 카메라를 확인했다. 그녀가 하는 모든 움직임은 이제 의심스러워 보였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면 그는 이유를 궁금해했다. 그녀가 민준과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하면 그는 그들이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지 상상했다. 그가 그녀를 더 많이 관찰할수록 그의 두려움은 더 커졌다. 그는 아직 그녀에게 맞설 수 없었다. 그는 확신해야 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 진실은 이미 명확했다. 로켓 목걸이 속의 사진, 그의 아버지에 대한 그녀의 발언, 그녀의 차분한 태도, 이 모든 것이 연기처럼 보였다. 장현우는 마침내 그녀의 친절함의 이유를 밝혀냈다고 믿었다. 그는 은하가 그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로 그의 가족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고안된 계획의 일부라고 확신했다. 그의 편집증이 완전한 통제권을 잡았다. 그녀의 모든 시선, 모든 단어, 모든 미소는 그의 머릿속에, 그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이 되었다. 제 5장 다음 날들은 장현우의 빌라 안에서 긴장되고 무거웠다. 장현우는 일에 거의 집중할 수 없었다. 그가 보안 카메라를 통해 은하를 볼 때마다 그의 생각은 의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녀가 민준에게 말하는 방식, 그녀가 움직이는 방식, 그녀가 집 안의 물건을 만지는 방식을 지켜보았다. 모든 작은 행동이 이제 그에게 의심스러워 보였다. 그녀가 미소를 지으면 그는 조작을 보았다. 그녀가 조용히 있으면 그는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상상했다. 그가 그녀의 소지품에서 발견한 로켓 목걸이는 그의 마음속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그는 약하거나 불확실하다고 느낀 자신에게 화가 났다. 그는 다시 속았다고 믿었다. 그의 가슴은 좌절감으로 타올랐다. 장현우는 잠을 덜 자기 시작했고 늦은 밤에 카메라를 확인하고 그녀에 대한 인재파견센터 파일을 반복해서 읽었다. 그 어떤 것도 잘못된 것을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는 그것을 믿기를 거부했다. 그의 두려움이 이성보다 더 크게 말했다. 마침내 그가 더 이상 긴장을 견딜 수 없었을 때 그는 은하를 그의 사무실로 불러 직접 대면하기로 결정했다. 은하가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차분해 보였지만 약간 혼란스러워 보였다. 장현우는 그의 책상 뒤에 서 있었고 팔짱을 끼고 그의 얼굴은 굳고 진지했다. 그녀는 그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은 그가 말하기 전에 몇 초 동안 지속되었다. 그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는지, 그곳에서 일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를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를 염탐하기 위해 누군가에게 보내줬는지 물었다. 은하는 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젓고 부드럽게 그녀는 그의 아버지를 몰랐고 그녀는 아무 잘못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현우는 그녀를 믿지 않았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가족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민준을 돌보는 척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은하는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그녀를 계속해서 방해했다. 그의 분노는 모든 단어와 함께 더 강해졌다. 그는 그녀와 같은 사람들을 안다고 말했다.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숨기기 위해 순진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은하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는 이전에 장현우를 그렇게 본 적이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찼지만 그녀는 그 뒤에 두려움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녀는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침착하게 자신을 변호하려고 서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돌보는 것을 사랑했고 그에게 해를 끼칠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우는 듣지 않았다. 그는 손으로 책상을 세게 치며 척하는 것을 멈추라고 말했다. 그는 그의 집에 거짓말쟁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은하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그가 무엇을 비난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지만 그것이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우는 그의 감정을 숨기려고 노력하며 그것이 바로 그가 원하는 것이라고, 그녀가 짐을 싸서 즉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은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떠나기 전에 그녀는 돌아섰고 조용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실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말 없이 떠났고 사무실을 침묵 속에 남겨두었다. 민준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았을 때 그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은하를 다시 데려오라고 간청했다. 그는 그녀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그녀가 그를 다시 행복하게 만든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장현우는 그녀가 그들이 생각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그녀가 중요한 무언가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말하며 단호하게 남아있었고 신경 쓰지 않는 척했다. 민주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소리쳤다. 그는 아버지에게 은하가 착하고 친절하며 다시 자신을 믿도록 도왔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장현우의 심장을 깊이 찔렀지만 그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운전색에 은하를 도시로 데려가고 즉시 직원 목록에서 그녀를 제거하도록 명령했다. 민주는 휠체어를 타고 그의 방으로 가서 문을 잠그고 혼자 울었다. 장현우는 복도에 서서 그의 내부에서 무거운 무언가를 느끼면서도 자신이 올바른 일을 했다고, 다시 상처받는 것으로부터 그의 가족을 보호하고 있을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확신시켰다. 그날 밤 집이 조용해진 후 장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어 그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침묵은 견딜 수 없게 느껴졌다. 어떤 이유로 그는 카메라의 모든 영상이 담긴 폴더를 열었다. 그는 그것이 그의 결정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는 은하가 자신이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무언가를, 무엇이든 보고 싶었다. 그는 그녀의 일상적인 일과를 보면서 녹화물을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다. 청소, 민준 돕기, 식사 준비, 그의 책상 정리. 아무 잘못이 없었다. 그녀는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았고 의심스러운 전화를 하지 않았으며 선을 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그때 한 비디오가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그 주 초에 녹화된 민준의 침실에서 온 것이었다. 장현우는 재생을 누르고 은하가 민준을 침대에 눕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소년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부드럽게 말했다. 너는 다시 걸을 거야. 약속해.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정직했다. 장현우의 목이 조여왔다. 그는 비디오를 멈추고 화면에 고정된 그녀의 친절한 표정을 응시했다. 그 순간 그의 내부의 모든 것이 부서졌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어쨌든 왔다. 그는 몇 년 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았고 모든 곳에서 적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이 한 일을 깨달았다. 그는 민준을 보호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으로 신경 쓰는 유일한 사람을 밀어내고 있었다. 은하는 위협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삶의 빛을 되찾아준 좋은 여자였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파괴했었다. 죄책감이 그를 강하게 강타했다. 그는 그녀가 떠났을 때의 모습, 그녀의 눈의 눈물, 그리고 민준이 그녀에게 머물라고 간청했을 때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기억했다. 장현우는 밤새도록 같은 비디오를 반복해서 보았다. 너는 다시 걸을 거야. 약속해. 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속에 메아리쳤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분노나 의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오직 후회만을 느꼈다. 깊고 고통스러운 후회와 그가 벗어날 수 없는 일종의 슬픔. 제6장 해고된 지 이틀 후 은하가 장현우의 빌라로 돌아왔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문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경찰관 한 명이 그녀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부당하게 비난당하고 불공평하게 해고되었다고 신고하기 위해 지역 경찰청에 연락했었다. 그녀의 목표는 간단했다. 그녀의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그녀의 이름을 명확히 할 기회를 원했다. 경찰관은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감독하고 메모를 하기 위해서만 그곳에 있었다. 장현우는 보안으로부터 은하가 경찰관과 함께 밖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는 놀란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차갑고 냉담한 어조로 그는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지만 오직 말하기 위해서만 허용했다. 그는 그녀를 환영하거나 앉으라고 제안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책상 뒤에 곧게 서서 팔짱을 끼고 표정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은하는 차분함을 유지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들을 자격이 있다고 반복했다. 장현우는 그녀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장현우는 그녀의 비난을 구축하는 데 사용했던 바로 그 두 가지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녀가 그의 아버지 사진에 대해 언급한 숨겨진 카메라 영상과 그가 그녀의 가방에서 발견한 은색 로켓 목걸이. 그는 비디오를 다시 재생한 다음 로켓 목걸이를 들어 올렸고 이것이 그녀의 부정직함의 증거라고 확신했다. 은하는 놀란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당황하거나 화제를 피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녀는 로켓 목걸이가 그녀의 어머니의 것이었고 그녀가 사망한 후 전해 내려온 기념품이었다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또한 그녀의 어머니 이정숙이 은하가 아직 어렸을 때 장현우의 부모님을 위해 몇 년 전에 일했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라면서 월러스 가족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었다. 그것이 그녀가 그의 아버지를 알아보고 그녀가 말한 것을 말한 이유였다. 그것은 비밀이 아니었고 계획된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히 그녀의 과거의 일부였지만 장현우에게는 그 이야기가 정직하게 들리도록 만들어진 또 다른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경찰관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듣고 메모를 했다. 은하는 자신을 변호하면서도 정중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아무도 속이려고 의도하지 않았으며 그녀의 유일한 목표는 친절과 존중으로 민준을 돌보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장현우는 이번에는 논쟁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말하도록 내버려 두었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충분히 들었다는 듯이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다음 그는 경찰관에게 그 문제는 내부적인 것이며 고용주와 직원 사이의 오해일 뿐 범죄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가도 되지만 더 이상 집에서는 환영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은하는 조용히 서 있었고 분명히 상처받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관은 그의 메모장을 닫고 떠나라는 몸짓을 했다. 은하는 집 주변을 마지막으로 한번 둘러본 다음 그녀가 도착했을 때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차분함으로 경찰관과 함께 걸어 나갔다. 장현우는 뒤에 남아 그것이 더 이상 옳게 느껴지지 않더라도 자신이 필요한 일을 했다고 다시 스스로에게 말했다. 제7장 그 소식은 오랫동안 조용히 머물지 않았다. 같은 주에 한 지역 신문은 간병인 이은하가 부정직함의 의심으로 부유한 가족의 집에서 해고되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녀의 명성을 손상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녀를 고용하는데 이미 관심을 보였던 다른 가족은 그 뉴스를 본 후 마음을 바꿨다. 은하는 인재 파견 센터로부터 더 이상 그녀를 미래의 일자리에 추천할 수 없다는 짧은 메시지를 받았다. 그렇게 그녀는 일자리, 추천서, 그리고 지지 없이 남겨졌다. 그녀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녀는 작은 아파트에 머물렀고 전화를 피하고 신문 기사를 무시했다. 은색 로켓 목걸이는 그녀와 함께 남아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의 과거 중 남은 유일한 조각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었고 다시는 열지 않았다. 부당하게 비난당하고 굴욕을 당한 고통은 침묵 속에 그녀와 함께 머물렀다. 빌라로 돌아와서 분위기는 더 어두워졌다. 민주는 그녀의 부재를 매일 더 많이 알아차렸다. 처음에는 그녀가 곧 돌아올 것을 바라며 그녀에 대해 물었다. 아무도 그에게 진짜 대답을 해주지 않자 그는 더 조용해졌다. 그는 미소를 멈췄다. 그는 밖에 나가기를 거부했다. 그는 놀거나 읽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아무에게도 거의 말하지 않았다. 장현우는 그것이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준이 단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나 상황은 더욱 악화될 뿐이었다. 민준은 음식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는 식사를 밀어내거나 단순히 무시했다. 간호사들은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아무것도 작동하지 않았다. 그는 텔레비전, 게임 또는 책을 원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에게 말을 걸었을 때 그는 은하의 이름만 반복했다. 때때로 눈물을 흘리면서 은하는 어디에 있어요? 그는 계속해서 물었다.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장현우는 무력하게 지켜보았다.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민준이 고통받는 것을 볼 때마다 그의 가슴의 무게는 더 무거워졌다. 그는 아들을 보호하고 싶었다. 그러나 이제 그가 보는 것은 오직 고통뿐이었고 그것을 야기한 것은 그 자신이었다. 민준의 슬픔은 집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직원들은 복도에서 속삭였고 장현우와 은하 사이에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신하지 못했다. 모두가 민준의 변화를 보았다. 장현우를 제외한 모두가 실수를 보았고 그는 여전히 큰 소리로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밤에는 그는 다시 혼자 앉아 이미 여러 번 본 카메라 녹화물을 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거짓말의 증거를 찾지 않았다. 그는 그가 놓쳤던 순간들, 내내 그의 앞에 있었던 보살핌과 사랑의 순간들을 찾았다. 그는 은하가 민준에게 미소 짓고 그와 함께 웃고 그의 손을 잡고 친절한 말을 속삭이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인내심, 그녀의 온화함, 그녀의 조용한 강인함을 보았다. 그는 그녀가 떠났을 때의 그녀의 얼굴 표정과 민준이 그녀를 위해 울었을 때의 고통스러운 목소리를 기억했다. 녹화물은 범죄자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들은 진정으로 신경 썼던 사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은하는 떠났었다. 민준은 마음이 아팠다. 그리고 장현우는 그의 두려움이 야기한 손상에 직면하며 홀로 남겨졌다. 제8장 은하가 빌레에서 해고된 지 며칠 후 장현우는 몇 주 전에 고용했던 사설 탐정사무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 남자는 조사가 마침내 완료되었고 그가 전체 보고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장현우는 그에게 즉시 집으로 오라고 요청했다. 그는 전화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내부에서는 불안함을 느꼈다. 탐정이 도착했을 때 그는 장현우에게 두꺼운 폴더를 건네주었다. 그는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이중으로 확인되고 확정되었다고 말했다. 장현우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것을 가져갔고
읽기 위해 그의 사무실에 앉았다. 그는 아무에게도 전화하지 않았고 커피를 요청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불도 켜지 않았다. 그는 홀로 앉아 페이지를 하나씩 넘겼다. 보고서의 첫 부분은 은하의 배경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것은 은하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녀의 어머니 이정숙은 몇 년 전에 장현우의 부모님을 위해 그들의 가정부로 일했었다. 그녀는 5년 이상 그들과 함께 머물렀고 심각하게 병에 걸린 후에야 떠났다. 보고서에는 오래된 고용 기록, 추천서, 심지어 명절 행사에서 월러스 가족 옆에 서 있는 이정숙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다. 장현우는 오랫동안 문서들을 응시했다. 그는 감사 노트 중 하나의 필체를 알아보았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가 당신의 충성심과 친절함에 대해 이정숙에게 당신은 항상 이 가족 안에 있을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읽었을 때 그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메모에 첨부된 것은 그의 아버지가 이정숙에게 작은 선물을 건네는 흑백 사진이었다. 장현우는 더 자세히 보았다. 그것은 그가 은하의 가방에서 발견한 바로 그 은색 로켓 목걸이였다. 그는 이제 그것이 비밀 선물이나 숨겨진 계획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법을 잊어버린 남자로부터의 감사의 상징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이정숙을 존중했고 이제 그녀의 딸은 부당하게 비난당하고 학대당하고 그녀의 어머니가 한때 돌보았던 바로 그 집에서 쫓겨났었다. 장현우가 계속 읽는 동안 보고서의 다음 부분은 훨씬 더 깊은 충격을 가져왔다. 그것은 은하의 전문적인 역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탐정은 병원 기록과 증언을 검토했었다. 한 섹션은 장현우의 아내 한서연이 응급수술 중에 사망했던 날을 상세히 설명했다. 은하는 그날 밤 간호팀의 일원으로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 파일에는 그 당시 근무 중이었던 다른 간호사가 작성한 메모가 첨부되어 있었다. 그 메모에 따르면 한서연이 수술에 들어가기 전에 그녀는 은하에게 말을 걸었었다. 수술의 위험을 알고 있었던 한서연은 그녀에게 친절함을 보여준 누군가에게 말할 시간을 가졌었다. 그 짧은 대화에서 그녀는 은하에게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민준을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은하가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를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병원 보고서는 시간, 이름, 심지어 한서연이 그녀의 요청을 확인하는 서명된 문서까지 확인했다. 장현우는 아내의 마지막 말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다. 몇 분 동안 그는 보고서를 꽉 쥐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의 호흡은 무거워졌고 그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가 내쫓고 굴욕을 주고 배신을 비난했던 여자는 그의 아내가 그들의 아들에게 신뢰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 은하는 그들의 삶에 강제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서연에게 선택되었고 조작이 아닌 친절함을 통해 가족의 이야기에 들어왔었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가 월러스 가족에게 정직하게 봉사했기 때문에 로켓 목걸이를 보관했었다. 장현우는 두려움이 그의 행동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었고 이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보았다. 은하는 숨겨진 동기를 가진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가족 과거의 일부였다. 그의 아버지는 그녀의 어머니를 충성스러운 친구로 보았다. 그의 아내는 그녀를 두려움의 순간에 빛으로 보았다. 그러나 장현우는 오직 그림자만을 보았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미 행해진 일을 되돌릴 수 없었다. 죄책감이 그를 강하게 강타했다. 그것은 단지 수치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파괴했던 모든 것의 무게였다. 그는 그녀가 떠났을 때의 은하의 조용한 목소리를 기억했다. 그는 그녀가 민준의 손을 잡고
그와 놀고 몇 달의 슬픔 후에 그를 웃게 만든 것을 기억했다. 그는 그녀가 싸우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심지어 그녀가 그럴 모든 이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 밖으로 걸어 나갔던 순간을 생각했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의 기억을 간직했고 그의 아버지를 존경했으며 그의 아내의 마지막 소원을 존중했고 여전히 민준을 사랑으로 대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장현우는 그녀를 의심하고 그녀를 판단하고 범죄자처럼 그녀를 내쫓았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명확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은하는 떠났다. 민주는 슬픔으로 아팠고 거의 먹지 않았고 말하기를 거부했다.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차가웠다. 그리고 한때 통제와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장현우는 이제 홀로 앉아 그들의 삶에 진정으로 따뜻함을 되찾아준 유일한 사람을 자신이 밀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현우는 그의 눈을 태우는 단어들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를 다시 읽었다. 모든 페이지는 그의 실수에 대한 알림이었다. 그는 탐정에게 진실을 찾도록 요청했지만 그것이 도착했을 때 그것은 그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다. 진실은 은하가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았다. 그것은 장현우가 그의 두려움, 그의 침묵,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대하는 방식에서 위험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는 모든 것을 설명하기 위해, 진실을 말하기 위해 인재파견센터, 신문 또는 심지어 병원에 전화하는 것을 생각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은하가 겪었던 일을 바꿀 수 없었다. 그녀는 이미 그애 때문에 그녀의 일자리, 그녀의 평화, 그리고 그녀의 존엄성을 잃었었다. 죄책감이 이전에 그가 경험했던 적이 없는 방식으로 그를 집어삼켰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고 로켓 목걸이를 손에 쥐었다. 그것은 더 이상 증거 조각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상처처럼 느껴졌고 장현우는 그것을 스스로 그곳에 두었었다. 제9창 죄책감에 이끌려 장현우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탐정의 보고서를 반복해서 읽고 민준이 매일 더 약해지는 것을 지켜본 후 그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그는 그의 운전색에 은하의 고용 파일에 나열된 주소로 그를 데려가라고 요청했다. 그 여행은 길지 않았지만 장현우에게는 끝없이 느껴졌다. 그는 내내 은색 로켓 목걸이를 손에 쥐고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운전사는 낡은 벽돌과 좁은 입구를 가진 작은 아파트 건물 앞에 멈췄다. 장현우는 내려서 천천히 계단을 걸어 올라갔고 문을 노크했다. 잠시 후 은하가 문을 열었다. 그녀는 그를 보고 놀랐다. 그녀의 얼굴은 혼란과 피로를 보여주었지만 그녀는 문을 닫지 않았다. 장현우는 무거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과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은하는 처음에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한 채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장현우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는 사설 탐정 사무소로부터 전체 보고서를 받았고 모든 페이지를 읽었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그는 이제 그녀가 내내 진실을 말했었고 그녀의 어머니가 그의 부모님을 위해 일했었고 로켓 목걸이가 비밀이 아닌 감사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또한 병원 문서, 한서연이 그녀에게 말을 걸었던 순간 그리고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민준을 돌봐달라고 그녀에게 요청했던 방법을 언급했다. 장현우가 말할 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자신이 두려움에 눈이 멀었고 그들의 삶의 기쁨을 되찾아준 유일한 사람을 밀어냈다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들으려 하지 않고 공정한 기회를 주지 않고 그녀를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숨을 쉬며 용서를 구했다. 그는 자신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자신이 그녀에게 한 일에 대해 진정으로 미안하다는 것을 그녀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은하는 조용히 들었고 그의 말을 들으면서 그녀의 표정은 부드러워졌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깊은 숨을 쉬고 차분하고 진심 어린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나쁜 의도로 빌라에 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오직 두 가지 약속을 이행하고 싶었다. 하나는 월러스 가족이 몇 년 전에 그들에게 보여준 친절에 보답하겠다는 그녀의 어머니와의 약속이었고, 다른 하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민준을 돌보겠다는 한서연과의 약속이었다. 그녀는 그 약속들이 그녀에게 전부였다고 말했다. 은하는 그녀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고 단지 도울 기회만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장현우가 그 신뢰를 깼을 때 그것은 그녀의 일자리를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진정으로 민준을 돌보았고 낯선 사람처럼 대우받았기 때문에 그녀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상처를 주었다. 장현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울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잠시 침묵 후 장현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그녀가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직원으로서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그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느끼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이미 가족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가족의 일원이 되기를 원했다. 그가 그것을 깨닫는데 너무 오래 걸렸더라도 은하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상처받았다. 그녀는 굴욕, 차가운 비난, 또는 그녀가 범죄자처럼 대우받았던 방식을 잊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진짜 후회를 보았다. 그녀는 죄책감에 의해 부서진 남자, 마침내 눈을 뜬 사람을 보았다. 그녀는 얘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아니오라고도 말하지 않았다. 잠시 생각한 후 그녀는 민준을 방문하는 것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그 후에 무엇이 올지 결정할 시간이 필요했다. 장현우는 이해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에게 감사했다. 떠나기 전에 그는 로켓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그녀 옆에 테이블 위에 놓고 그것은 그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 10장 다음 날 아침 은하가 빌라로 돌아왔다. 직원들은 그녀의 도착을 놀라움으로 지켜보았다. 일부는 미소를 지었고 다른 일부는 눈물을 참았다. 장현우는 조용히 기다리며 입구에 서 있었다. 은하는 들어오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에게 바로 가겠다고 요청했다. 소녀는 그의 방에 있었고 침대에 누워 있었고 창백하고 피곤해 보였다. 그가 그녀를 보았을 때 그의 눈은 커졌다. 처음에는 그가 꿈을 꾸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충격받은 것처럼 보였다. 그런 다음 그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것은 그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은 것이었다. 은하는 그에게 걸어가서 그의 손을 잡았다. 민주는 계속해서 그녀의 이름을 반복하며 울기 시작했다. 방은 감동으로 가득 찼다. 몇몇 직원들은 문에 서서 조용히 감탄하며 지켜보았다. 은하는 민준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었고 그를 그리워했으며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준은 천천히 앉았고 예고 없이 그의 다리를 움직이려고 노력했다. 모두가 놀랍게도 그의 근육이 반응했다. 그의 다리는 약간 움직였지만 명확하게 움직였다. 방은 불신 속에서 침묵했다. 잠시 후 침묵은 박수와 눈물로 깨졌다. 간호사와 직원들은 민준이 그 자신의 진전에 놀라 주변을 둘러보는 동안 박수를 보냈다. 방금 방에 들어섰던 장현우는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다.
그는 그가 반복해서 보았던 비디오에서처럼 은하가 그의 아들 곁에 있는 것을 보았다. 민주는 계속 미소를 지었고 은하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마치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그에게 힘을 준 것처럼 보였다. 장현우는 그의 감정을 숨길 수 없어 눈을 닦았다. 은하는 항상 그랬듯이 그를 격려하며 차분함을 유지하고 민준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그 순간 과거에 대해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민준이 미소를 지었고 움직였고 다시 희망을 찾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약이나 치료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랑, 존재, 그리고 신뢰를 통해 일어났었다. 장현우는 그가 거의 파괴할 뻔했던 것을 마침내 이해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가 은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속삭였다. 고마워요. 처음으로 빌라는 다시 따뜻하게 느껴졌고 그 방의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느꼈다. 그날 오후 장현우는 모든 것을 바꿀 결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모든 직원들에게 빌라의 메인홀에 모이도록 요청했다. 그가 이런 종류의 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으므로 모두가 혼란스러웠지만 궁금해하며 재빨리 왔다. 은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한 채 뒤쪽에 서 있었다. 장현우는 그들 앞에 서서 긴장했지만 단호해 보였다. 잠시 동안 그는 조용히 있다가 목을 가다듬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두려움과 의심이 그의 행동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었고 그의 판단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그는 은에게 돌아섰고 그녀가 더 이상 간병인이나 일하는 사람으로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집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것이었다. 방은 처음에는 침묵했다. 그런 다음 속삭임이 퍼졌다. 장현우는 은하를 바라보며 말했다. 미안해요. 그리고 저는 여기 모두 앞에서 당신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찼다. 그녀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았고 한때 그녀를 피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는데 이제는 존경심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장현우의 말을 여전히 처리하면서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그는 정직하게 말했고 처음으로 완전히 경계를 늦추었다. 은하는 고개를 끄덕이고 눈물을 닦았다. 그녀는 부드럽게 그를 용서한다고 말했다. 그런 다음 다른 말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휠체어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근처의 민준에게 돌아섰다. 은하는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그를 꽉 안았고 그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다. 민준은 미소를 지었고 더 가까이 기대어 그녀의 목에 팔을 감았다. 은하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며 물었다. 다시 서는 것을 시도해 볼래? 민준은 긴장해 보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모두가 소년에게 시선을 돌리면서 방은 다시 조용해졌다. 은하는 이전에 그랬듯이 그를 지지할 준비가 된 채 그의 팔에 손을 조심스럽게 얹었다. 민준은 두 손을 휠체어 측면에 얹고 온 힘을 다해 아래로 눌렀다. 그의 얼굴은 그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보여주었다. 은하는 그를 믿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말하며 차분한 목소리로 그를 격려했다. 천천히 흔들리면서 그는 몸을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모두가 완전한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그의 다리는 떨렸지만 그는 몇 초 동안 자신을 지탱하는 데 성공했다. 그는 완전히 꾸준히 서지는 못했지만 모두가 그 노력과 진전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섰다. 가까이에 서 있던 장현우는 이미 울고 있었다. 그의 손은 그의 입을 가렸고 눈물이 통제 없이 그의 얼굴로 떨어졌다.
그는 다시 그의 아들이 그 위치에 있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다. 은하는 그의 눈물을 통해 미소를 지으며 민준을 안정적으로 잡았다. 방의 직원들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일부는 눈을 닦았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단지 육체적인 성취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은 무언가였다. 너무 많은 고통과 의심 후에 마침내 그 집에서 회복된 사랑, 인내, 그리고 신뢰의 결과였다. 장현우는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은하의 어깨에 한 손을 얹고 민준의 등에 다른 손을 얹었다. 그는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할 수 없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의 목에 걸려 있었다. 은하는 그를 올려다보았고 처음으로 그들 사이에 장벽이 없었고 의심, 두려움이 없었고 단지 이해만이 있었다. 민준은 그의 아버지를 바라보며 그의 피로를 통해 미소를 지었다. 장현우는 마침내 단어를 찾았고 말했다. 고마워, 너희 둘 다. 은하는 민준이 부드럽게 다시 앉도록 도왔고 그의 머리 꼭대기에 입을 맞추었다. 박수 소리를 들은 후 더 많은 사람들이 홀에 들어섰다. 오랫동안 집에서 들리지 않았던 가볍고 쾌활한 무언가가 배경에서 부드럽게 연주되었다. 직원들은 이야기하고 웃고 심지어 서로 껴안기 시작했다. 한때 방을 채웠던 무거운 침묵은 사라졌다. 빌라의 냉기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은하는 민준이 다시 서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집 전체가 다시 숨을 쉬도록 도왔었다. 한때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따라다녔던 바로 그 카메라는 이제 다른 무언가를 포착했다. 내 더 이상 숨겨진 동기, 통제나 의심의 장면이 없었다. 대신 영상은 기쁨, 감정, 그리고 당열을 보여주었다. 한 카메라는 은하가 그의 휠체어를 조정하는 동안 민준이 미소 짓는 것을 포착했다. 다른 카메라는 장현우가 눈물을 닦고 그들을 보면서 부드럽게 웃는 것을 포착했다. 한때 조용하고 냉담하게 머물렀던 직원들조차도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돕고 더 좋았던 시절의 추억을 공유하고 있었다. 은하는 그들 사이를 움직였고 낯선 사람이 아닌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움직였다. 장현우는 더 이상 결함을 찾기 위해 영상을 확인하지 않았다. 사실 그는 더 이상 카메라에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중요한 것은 공기의 느낌, 상황이 마침내 변하고 있다는 감각이었다. 그것은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유에 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빌라는 두려움과 고립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불공평하게 밀어내졌던 누군가 덕분에 다시 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장현우는 뒤로 물러서서 홀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는 미소, 음악, 그리고 공간을 채운 가벼움을 받아들였다. 그는 그들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깨달았다. 민준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그는 몇 년 동안 벽을 쌓고 두려움 속에서 살고 모두를 차단하는 데 보냈었다. 그리고 이제 그가 가장 의심했던 사람이 모든 것을 다시 살리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었다. 은하는 근처에 서 있었고 여전히 그녀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들은 고통이 아닌 평화의 눈물이었다. 민준은 더 강해 보였다. 직원들은 더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장현우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느꼈다. 용서. 은하로부터뿐만 아니라 그 자신으로부터도. 그가 비난했던 여자. 그가 감정적으로 소홀히 했던 아이. 그가 한때 거리를 두고 대했던 직원들. 그들은 모두 여전히 여기에 있었고 그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었다. 그리고 한때 조용하고 차가웠던 빌라는 이제 웃음과 삶으로 메아리 쳤다. 그 모든 것의 한가운데서 은하가 서 있었다. 건강뿐만 아니라 희망도 되찾아준 여자.
제 11장 몇 달이 지났고 빌라는 더 이상 같은 모습이나 느낌이 아니었다. 한때 홀을 채웠던 차가운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졌다. 한때 침묵으로 조용하고 무거웠던 방은 이제 웃음, 대화, 그리고 삶으로 가득 찼다. 직원들은 실수하거나 감시당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움직였다. 한때 잠겨있고 경비되었던 문은 이제 낮 동안 열려 있었다. 거실의 스피커에서는 종종 부드럽게 음악이 연주되었고 정원은 보살핌과 관심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장현우는 다른 누구보다 더 많이 변했었다. 그는 더 이상 고립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민준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산책을 가고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집 주변을 돕고 있었다. 그의 존재는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것은 따뜻했다. 그는 다시 사람들을 눈으로 보는 법을 배웠다. 무엇보다도 그는 신뢰하는 법을 배웠다. 한때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남자는 다시 사랑과 평화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일어난 모든 일 후에 장현우의 가장 큰 결정 중 하나는 의미 있는 방식으로 아내 한서연의 기억을 기리는 것이었다. 그는 한서연의 이름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돕는 데 전념하는 재단을 만들었다. 재단은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치료, 정서적 지원, 그리고 의료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공했다. 장현우는 단지 그의 돈을 투자하는 것 이상을 했다. 그는 그의 시간을 주었다. 그는 매주 센터를 방문하고 결정에 도움을 주었고 가족들과 이야기했다. 은하는 프로젝트에서 큰 역할을 했다. 그녀는 리더십 위치를 맡았고 프로그램을 조직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직원들과 직접 일했고 각 어린이가 개인적인 관심을 받도록 확인했다. 민주는 종종 그녀와 함께 왔다. 처음에는 그는 보행기를 사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발걸음은 더 강해지고 더 자신감이 생겼다. 재단의 아이들은 그를 우러러보았고 그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가 걷는 것을 보는 것은 노력과 함께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장현우에게 재단은 단지 프로젝트 이상이었다. 그것은 선을 행할 두 번째 기회였다. 이번에는 열린 눈과 열린 마음으로 빌라 내부에는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메인 거실에 특별한 물건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한때 혼란과 고통을 야기했던 은색 로켓 목걸이는 이제 액자에 담겨 벽에 걸려 있었다. 그 아래의 작은 명판은 그것의 의미,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넘어간 친절의 상징을 설명했다. 방문객들은 종종 그것을 보기 위해 멈추고 그것의 이야기에 대해 물었다. 장현우는 그것이 그의 가족에게 충성심으로 봉사했고 그녀의 딸이 그들이 가장 필요했을 때 치유를 가져다 준 여성의 것이라고 설명하곤 했다. 로켓 목걸이는 단지 장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알림이었다. 그것은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겸손, 그리고 용서의 중요성을 상기시켰다. 그것은 또한 두려움 속에서 판단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상기시켰다. 한때 과거와의 유일한 연결로 그 로켓 목걸이를 가까이 간직했던 은하는 이제 그것이 진정으로 대표하는 것으로 기념되는 것을 보았다. 사랑, 희생, 그리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에도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의 조용한 강인함. 한때 집의 모든 구석을 감시했던 보안 시스템은 더 이상 활성화되지 않았다. 장현우는 모든 숨겨진 카메라를 제거했다. 그는 그것들이 더 이상 집처럼 느껴져야 할 곳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당신의 마음을 닫아 보호하는 것이 더 많은 해를 야기할 뿐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벽에는 이전에 귀가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웃음을 품었다. 한때 의심으로 가득 찼던 공간은 이제 손님, 아이들, 그리고 대화를 환영했다.
장현우는 그의 사유지의 문을 다시 열었다. 그는 지역 사회가 재단이 주최하는 행사를 위해 들어오는 것을 허용했다. 가족들이 방문했고 아이들은 놀았고 자원봉사자들은 정원과 주방 주변을 도왔다. 은하는 더 이상 전 직원이 아닌 가족의 핵심 부분으로 모두에게 알려졌다. 그녀는 모든 일에 관여했고 항상 인내심 있고 사려 깊었다. 민중과의 그녀의 연결은 강하게 유지되었고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한 장현우에 대한 그녀의 존중은 커졌다. 그들의 삶은 함께 바뀌었고 진실로 치유되었으며 새로운 시작으로 형성되었다. 민준의 진전은 매주 계속되었다. 그는 여전히 약한 순간이 있었지만 그의 발걸음은 더 규칙적이고 꾸준해졌다. 지지와 치료로 그는 더 긴 거리를 걷기 시작했다. 직원들은 그와 함께 모든 이정표를 축하했다. 은하는 모든 세션 동안 그의 옆에 서서 압력 없이 그를 격려했다. 장현우는 항상 가까이에서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는 더 강해졌다. 그들은 독서, 게임, 그리고 이전에 논의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민주는 들리고 보여진다고 느꼈다. 그는 더 자주 미소를 지었다. 그는 친구들을 방문하도록 초대했다. 한때 조용하고 의료 장비로 가득 찼던 그의 방은 이제 다채롭고 삶으로 가득 찼다. 집 자체는 새로운 무언가, 지지와 기쁨의 장소가 되었다. 은하의 존재는 모든 것을 바꾸었고 더 이상 아무도 그곳에서 그녀의 위치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방문객, 간병인 또는 임시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직함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적인 행동과 공유된 순간에서 가족의 일원이었다. 빌라는 많은 것들이었었다. 요새 두려움의 장소, 침묵으로 가득 찬 집. 그러나 이제 그것은 진정한 집이었다. 은하는 민준의 힘뿐만 아니라 장현우의 느끼고 신뢰하고 용서하는 능력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과거는 깊은 흉터를 남겼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구원을 위한 문을 열었었다. 한때 차갑고 경계했던 집은 이제 사랑으로 가득 찼다. 아이들의 웃음이 홀에서 메아리 쳤다. 식사는 가득 찬 테이블 주위에 공유되었고 음악은 침묵을 덮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을 축하하기 위해 연주되었다. 한때 서랍에 숨겨져 있던 은색 로켓 목걸이는 이제 두 번째 기회의 이야기를 전했다. 은하는 단순한 상징 이상이 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의 심장이었다.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난 장현우는 다시 사람들을 그의 삶으로 환영했다. 그는 더 이상 벽이나 카메라 뒤에 숨지 않았다. 그는 과거를 놓아주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집에서 희망은 마침내 머물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마침내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당신이 생각한 것과 가장 좋았거나 최악이었던 부분이 무엇인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다음에 만나요.